그동안 많이 빠지는 날들이 있었는데 3%는 오랜만에 봅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3.05%의 하락으로 낙폭 27포인트 정도 내준 거고요. 855.17포인트 코스닥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도 2.58% 나란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디까지 밀릴지 시장 전체적으로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윤정식 부장,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연 어디까지 밀릴 것인가? 이 부분을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의 주제를 지수 바닥이라는 증거로 잡아주셨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시그널들이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코스피 지수 왜 이렇게 빠지는 건가요? 네, 우선은 이 코스피 지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오늘을 제외하더라도 1월 달에 약 10% 가까이 좀 하락하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의 이 선물 매도가 좀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과거 사례를 조금 살펴본다라면은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 약 한 26% 하락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서 19년도 약세장 살펴봤을 때는 코스피 하락, 외국인 현물 매도가 선물 매도보다 미치는 영향이 컸었는데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살펴보면 이 선물 매도가 있고요. 이전에도 약세장 살펴보면 뭐 현선물 모두 매도할 때도 있었고 또 20년도 같은 경우는 선물을 또 순매수하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뭐 이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을 하든 현물을 사거나 현물을 팔거나 선물을 사거나 선물을 팔거나 현물과 선물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주 원인이었고요. 1월 달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은 한 4.6조 원 정도 선물 매도를 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하락 본다라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FMC와 LG에너지솔루션 이 상장 영향이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빠지긴 하지만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조 2,500억 매도를 합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이 전기전자에서 1조 2천억 매도를 하거든요. 이 상당 부분이 LG에너지솔루션 청약받은 물량에 대한 매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영향도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 일단락되는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는 이번 주에는 FMC와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영향이었습니다. 과거 사례 좀 전에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었는데 과거 코스피의 큰 폭 하락은 현물 매도보다 선물 매도가 영향력이 좀 더 컸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도 매매 사례를 봤을 때 현물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물이 좀 더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봤을 때 선물이 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물 쪽도 좀 봐주세요. 네, 선물 같은 경우 우선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은 1월 12일 이후에 9거래일, 그러니까 10거래일 중에서 9거래일이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이 선물 가격에 대한 차트가 굉장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하락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선물 가격 자체는 370포인트 수준에 위치한 11월 말 저점대의 지지대를 이탈을 했고요. 이제는 10월과 11월 저점대를 연결한 추세대선이 위치한 지지대에 도달했습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이평선이 계속적으로 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0일 이평선 이격도가 92.71%로 10월 13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 RSI와 같은 이런 보조 지표들도 과매도권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만기 이후로 좀 본다라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작년 12월 만기에는 52,000계약의 매수 포지션을 롤오버를 했는데요. 전일까지로 보면 누적 순매수는 이 488계약을 마이너스 488계약입니다. 그런데 12월 만기까지 스프레드 거래로 롤오버한 물량을 제외하면 외국인 누적 순매도는 이 마이너스 57,704계약.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스프레드 거래를 제외한 누적 순매도로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추가로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지금까지 시장 하락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외국인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선물을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사실 매도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좀 만만치는 않은 그런 시장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이런 하락을 해석을 해주셨네요. 수급에서 이 하락 시에 지수가 하락할 경우에 신용이라는 부분은 부메랑이 돼서 그 낙폭에 가속도를 붙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았잖아요. 최근에 신용잔고의 움직임 어떤가요? 네, 우선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융자 잔고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지수 급락 후에 반등할 때 신용융자 잔고가 빠르게 감소를 하는데요. 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신용 매수했던 부분들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처음에 적당히 떨어졌을 때는 담보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현금을 넣거나 뭐 주식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좀 버티게 되는데 여기서 좀 강하게 빠지게 되면 이 추가적으로 현금을 더 넣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신용 융자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가 대체적으로 좀 바닥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 1월 19일 정도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18일 대비로 해서는 1,377억 원 감소를 했고요. 뭐 계속적으로 사실 그 이후에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급락 후에는 반등할 때 신용융자 잔고가 감소. 그러니까 급락했을 때 사실은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가 급락하고서는 스탁론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 다다음날, 이 거래일 뒤에 반대 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급락한 이후에는 신용융자 잔고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을 두고 감소를 하면서 시장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는 지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좀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단기적으로는 저점 가능성을 지금 형성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신용잔고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지수의 단기 급락, 낙폭 대비로는 신용잔고의 이 감소가 좀 덜하지 않나. 지금도 신용잔고 22주 정도 절대 레벨대로 쳤을 때는 적은 물량은 아니잖아요. 잠정적으로 지수가 하락한다면 이 부분이 계속 출회되면서 지수를 누를 수 있다라고 역으로도 해석 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우선은 지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보다 지수의 레벨이 올라갔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커졌습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오늘도 사실은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코스피의 시가총액에 100조 이상의 이 시가총액이 좀 더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전하고 신용잔고의 좀 절대적인 금액을 비교한다라면은 이 부분은 사실은 시가총액이 늘어났고 신용잔고도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금액을 비교하기는 좀 비교하는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모습들, 그리고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반대 매매가 언제 나오는지 시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9시에서 9시 반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장전 매도를 걸어놓죠. 증권사 매도가 장전에서부터 9시 반 정도 사이에 일어나고요. 스탁론 매도는 한 1시 반에서 2시 정도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 사이에 주가가 좀 출렁이는 모습들, 시장이 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몇 거래일 동안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반대 매매가 나오는 그런 차트상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신용융자 잔고가 급한 물량들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시장이 더 급락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겠지만, 이 사실은 신용융자 잔고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서 반대 매매 나오는 게 3거래일 이상 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신용융자 잔고가 최근 들어 좀 줄어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바닥을 형성했다라는 어느 정도의 이 시그널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덩치가 커진 만큼 그 신용 잔고에 대한 기준도 예전과는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또 이 부분이 납득이 되네요. 외국인 수급이 이번 하락에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외국인 선물 쪽에서 지속적인 매도를 펼쳐왔는데, 통상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수급 이후에는 외국인 동향이 좀 어떤지, 그리고 이 부분을 투자 전략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외국인의 수급이 1월 14일부터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기관이 매도했고 외국인은 매수했었는데 1월 14일부터는 외국인이 거의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었고요. 기관은 뭐 드문드문 매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다르죠. 외국인이 1조 2천억 매도, 기관이 1조 7천억 매수인데, 이거는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이 수급을 빨아먹는 이 진공청소기 같은 종목이 오늘 이 그런 진공청소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오늘은 좀 특이적인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 오늘을 제외하더라도 5거래일 연속, 오늘 포함하더라도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시장에 우려감들이 좀 있었기 때문인데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미국 시장은 전일부터 조금은 진정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졌고 FOMC 발언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보수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4번, 5번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할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본다라면은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했습니다. 내일도 상당히 많은 자금이 오늘보단 적겠지만 좀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우선은 상장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빠른 속도로 수급을 빨아들이는 모습이 진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FOMC 이후에는 FOMC가 이제 끝나가면 이 부분도 이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 시장의 출렁임이라든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지난주 정도 이 사실 FOMC를 걱정하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 나오고요. 미국 증시 안 좋아졌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걱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게 한 열흘 정도 됐거든요. 이 전을 살펴봤을 때의 시장들을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올라갔던 섹터들 기억을 해보면 이 밸류에이션이 좀 싸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으면서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가격 매력 높은 실적 호조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큰 그림으로 총정리해 주세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어려워지는 시장이죠. 좋지 않은 나쁜 시장이 되었는데 지금 시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보다는 하락은 어느 정도 진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이 올라가는 종목을 찾을 때는 다시 기본으로 좀 돌아가서 실적 호조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빅픽처의 카카오페이증권 윤정식 부장이었습니다. 저희 2부 진행되는 동안에 토마토 퀴즈 나갔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서 10분 저희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먼저 정답부터 공개해 볼게요. 오늘 퀴즈는요, 에너지 자원 수급 문제로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을 질문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플레이션입니다. 에너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두 단어의 합성 신조어가 이플레이션 만들어졌고요. 모두들 잘 맞춰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커피 상품권 받으실 10분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미미청님, 여수공치님, 레리삐님, JM님 그리고 분양현장 투고님, 프링글스 별이 5개, 러블수기님, WHJ님, 디딤돌님까지 총 10분을 선정을 했고요. 화면에 이메일 주소가 하나 나갈 겁니다. 이쪽으로 성함과 연락받으실 연락처 그리고 또 유튜브 계정창 캡처해서 함께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따뜻한 티타임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야간 선물 분위기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빠집니다. 본장에서 좀 바닥을 잡아줄까 싶었는데요. 나스닥 선물이 0.87% 정도까지 밀려 내려가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둡고 일본 증시 니케이도 2%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우리 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모두 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활용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장 마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